안녕하세요. 서울게임 아카데미의 한태희 강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획 수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거는 레벨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니만큼 레벨 디자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레벨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기본 지식들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굉장히 좀 광범위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원론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뒤에 나올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벨 디자인. 두 가지 단어로 들어가 있는 거죠. 레벨과 디자인. 레벨이라는 거는 어떠한 단계를 나타내는 것들을 이제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들은 그거를 구성하는 것, 외형적인 부분이든 내부적인 부분이든 구성하는 것들을 디자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레벨 디자인이라는 것들은 단계별 설정,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게임이라는 게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람 두 명이 할 때 이 난이도, 레벨이라는 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죠. 물론 가위바위보를 하는 와중에 좀 더 꼼수를 쓰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하면서 난이도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레벨이 똑같죠. 하지만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들,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들은 난이도라는 게 점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야 되느냐? 내부적인 시스템들, 그다음에 외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레벨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냥 난이도별로 재밌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에요. 재미있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관건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는데 저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유명하고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허구일수록 스토리와 디테일은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관객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숨어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허구인데 왜 스토리랑 디테일이 살아야 되는 것일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설을 하나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들은 그 일어나는 일들을 잘 담아내고 연출자의 의도에 맞게 편집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소설이라든가 영화 같은 것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전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소설이라는 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 물론 아예 현실적인 부분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예를 들면 판타지 소설, 무협 소설, SF 소설, 이런 것들은 현실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럼 그 세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건 현실과 다른데, 하지만 다른 세계니까 그럴 법해 라는 스토리성 전개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서사 구조도 그다음에 실제 설정도 탄탄해야지만 사람들은 그럴 법해 하고 그 세계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디테일이라는 거는 그거를 얼마나 자세하게 이용을 하느냐. 예를 들면은 책 1권에서는 굉장히 만화라든가 혹은 다른 소설들, 특히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만화나 소설이라든가 웹툰 같은 데에서 많이 보이는 장면이에요. 흔히 밸런스 붕괴라는 거죠. 초반에는 엄청 치열하게 싸웠는데 나중에는 되게 쉽게 이긴다거나, 얘랑 싸우면 초반에 졌던 얘랑 싸우면 되게 얘가 엄청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실제로 붙여보면은 너무 허무하게 끝난다거나, 한쪽이 갑자기 밸런스가 떨어지고 한쪽은 갑자기 올라가고, 요런 느낌들. 근데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밸런스의 파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제로 만들어 놓은 세계관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그걸 디테일하게 담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벨 디자인 하면서 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느냐, 소설과 마찬가지로 웹툰이나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게임이라는 것도 하나의 세계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주 쉽게 공기 중에 지금 산소만 있는 게 아니고 탄소도 많이 있고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
공기 중에 있어요. 물론 먼지라든가 뭐 병균도 떠돌아다닐 수 있고. 근데 이런 거 게임 내에서 설정하나요? 안 하죠. 게임 내에서 뭐 공기가 얼마나 있냐 이런 거 설정 안 합니다. 단지 물속에 들어가면은 뭐 숨쉬기 게이지가 떨어져가 다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결과론적인 부분만 설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럴 것만 해도 사람들은 실제로 거기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인 것처럼 플레이어를 속여야 되는 거죠. 속이기 위해서는 그런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계속 재미있게 속아 넘어갈 수 있게 우리가 만들려면은 레벨 디자인이라는 걸 통해서 유저들이 계속 재미있는 선택을 하고 그 세계가 진짜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플레이어가 진짜 세계라고 느낄 수 있어야만 유저들은 그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 세계관 안에서 모험을 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레벨 디자인을 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레벨 디자인이라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뒤에 나오게 될 뭐 맵 만들기, 도시 만들기, FPS 뭐 레벨 디자인하기 이런 거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나올 거지만 오늘은 그 기초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항상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그럼 레벨 디자인이라는 것도 어떠한 유저들이 느끼기를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유저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나리오, 연결 과정을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면은 나중에 나는 오늘 집에 가다가 빵을 사 먹을 거야. 그러면 빵집에 가는 게 목표죠. 그럼 시나리오는 나는 출발한다. 도착한다가 있고 중간에 뭐 차를 타고 간다. 근데 돈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컨셉 같은 것들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빵집에서는 빵을 어떤 것들이 팔고 있을 것이고 나는 버스를 타고 갈지 지하철을 타고 갈지 걸어갈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게임 내에서 보여주게 할 수 있는 비주얼적인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왕에게 인질로 잡힌 공주를 구출하라 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럼 이 목표를 달성을 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요게 반드시 갖춰줘야 됩니다. 공주를 구출해야 되는 당위성을 제공을 해요. 공주가 나랑 일면식도 없어. 구한다고 해가지고 일의 도움도 나한테는 필요치 않아. 하지만 난 손해만 봐야 돼. 하지만 정의감이 너무 투철한 그런 캐릭터라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옛날 얘기에서도 보면은 공주의 뭐 병을 낫게 해주거나 구출을 하거나 하면 결혼을 시켜준다거나 뭐 땅을 준다거나 상을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당위성을 시나리오에 심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주는 마왕성 꼭대기에 잡혀 있다. 왜 이게 핵심 컨셉이냐면은 공주를 구출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목표, 가야 될 곳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뭐 유저들이 하나씩 단서를 수집해가지고 명탐정 코난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근데 유저들이 좋아하지 않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확실한 목표점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주얼적인 부분은 망성 어둡고 기괴하다. 주인공은 배관공 컨셉이고 적들은 언제도 몬스터를 구현한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대충 어떤 게임을 모티브로 했는지 아시겠죠? 슈퍼마리오 같은 거 떠올려 보시면 좋을 거예요. 슈퍼마리오도 공주가 잡혀가고 친하게 지냈던 슈퍼마리오가 구출을 하고 뭐 마왕성 꼭대기에만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 다 잡혀가죠. 뭐 이거는 근데 초반에는 항상 마왕성에 잡혀 있었어요. 수파성이었죠. 그리고 대부분 어둡고 그런 기괴한 컨셉이고 언데드가 나오는 그런 성에 들어가면 대부분 언데드가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게임을 구현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어떤 식으로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동 경로를 설계를 해요. 아까 망성이라는 목표점이 생겼고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으면 어떤 길에 따라서 가야 될지에 대한 설계가 나오죠. 그러면 그냥 재미없게 그냥 쭉 길 따라서 걸어가는 수고만 하면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재미가 없죠. 거기서 텐션을 심어줘야만 유저들이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부 레벨과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로 설계를 할 거냐 이런 걸 설정을 하고 이 동선 안에서 거기에 어떤 컨텐츠들을 넣을 거냐, 뭐 무작정 싸우는 것들로만 구성을 하겠다, 퍼즐적인 요소를 넣겠다, 수수께끼들을 넣겠다, 아니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합동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를 넣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을. 그 다음에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렇게 레벨 디자인 순서로 생각하고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샘플이 또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동선, 세부 레벨, 컨텐츠, 배치, 시스템. 동선은 어떠한 형태로 도착을 한다. 세부 레벨은 이쯤은 쉽고 이쪽은 좀 조금 어렵고 이쪽은 많이 어렵고, 뭐 상, 중, 하, 거꾸로 썼네요. 하, 중, 상,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는 여기에다가 뭐 몬스터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막혀 있는 곳들을 좀 만들어서 이거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모은 다음에 이거를 열어서 몬스터들을 해치고 도착을 하자. 이런 컨텐츠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요 세부 레벨에 따라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플러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시스템들을 실제로 구현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동선은 이쪽으로 갔다가 한번 되돌아가서 그 다음에 위층으로 가서 마지막에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컨셉의 동선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갔다가 굳이 왜 돌아가요? 여기까지 갈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 레벨과 그다음에 컨텐츠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모험을 진행을 할지에 대한 동선을 먼저 설계를 해요. 동선을 나중에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레벨을, 난이도를 먼저 만들고 그 난이도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동선을 설계할 수도 있고,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은 초반부, 중반부 12, 그 다음에 후반부, 보스 룸 이런 식으로 구성하겠다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난이도를 좀 낮고 중간, 그 다음 난이도 좀 높게, 그래서 초반에서 해야 될 난이도 하에서는 게임 시스템을 알 수 있게끔 유저들이 직접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물론 뭐 갑자기 뭐 도움을 주는 NPC가 나와가지고 자 지금 A 버튼을 눌러봐 그럼 점프가 되지, 떨어질 때 누군가를 몬스터를 밟으면은 너 발바닥에는 강철 발판이 붙어 있어서 밟아가지고 몬스터를 죽일 수 있어, 하지만 몸으로 부딪히면 아무것도 안 돼, 죽어 네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하죠.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NPC가 말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컨텐츠를 어떻게 배치를 함으로써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뭐 보스룸으로 갈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조금 더 점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난이도, 떨어지면 죽는 거에 대한 그런 설정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스 배치를 하고, 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로는 실제로 몬스터를 두 종류를 만들어 봤어요. 공격 능력이 없는 것과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거. 아무래도 원거리든 근거리든 공격 능력이 있는 애가 처치하기가 좀 더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 열쇠를 획득하면은 이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스를 만들어 봤어요.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잘 배치해서 실제 내가 원하는 난이도를 설정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쉬운 구성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 능력이 없는 몬스터 위주로 먼저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보통 게임을 쉽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중간의 난이도를 설정을 해요. 중간의 난이도를 설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중반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조금 더 배치를 좀 다양하게, 그래서 일단 2단 구성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를 내 의도는 조금 더 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험을 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키를 여기다 놔두고 문은 여기다 놔둬요. 바로 이쪽으로 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에 막혀가지고 이 문은 어떻게 열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얻어야지. 문에다가는 그러면은 뭐 열쇠 구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설치를 해줘야겠죠. 아니면은 이 문 앞에 갔을 때 스크립트 정도로 띄워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 문을 열려면 이 맵 어딘가, 이 스테이지 어딘가에 숨어 있는 열쇠를 가지고 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띄워줄 수도 있겠죠. 열쇠는 내가 어딘가 잊어버린 것 같아. 꼭 구해와. 뭐 이런 얘기를 하든가. 그리고 몬스터는 여기까지는 좀 쉬운 배치,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놈들을 같이 배치를 해줘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주는 거고, 여기서의 몬스터와 그 다음에 여기서의 몬스터의 난이도는 조금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점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벽이 있죠. 이 벽 때문에 점프에 제한을 줄 수 있고, 그러면은 얘를 해치우는데 얘를 해치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해치우고 키를 얻어서 문을 열고 일로 도달한다. 여기까지 지금 배치까지 끝난 상태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자, 얘를 얻으면 얘가 열리는 구조, 그 다음에 보스룸에 도달하면은 보스와의 전투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보스를 클리어하면은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보상,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추가가 되면은 하나의 스테이지가 완성이 되고 하나의 레벨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결국에는 게임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갑자기 신의 손이 나와가지고 뭔가 하고, 요즘 이미 서비스된 게임에 개발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게임에서 주어진 게임의 구성 요소들, 아까 봤던 이런 발판 같은 거, 몬스터 같은 거, 보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문을 열 수 있는 키나 그 다음 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예요. 그걸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 또한 게임에서 주어진 구성 요소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을 법한 레고 같은 블록들이죠. 코코 블록 같은 블록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주어진 블록을 가지고서 자동차를 만들든 성을 만들든 공룡을 만들든 한단 말이에요. 그 블록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이제부터는 기획자의 역할인 거죠. 그 블록들의 기능들을, 그다음 블록들을 합쳤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프로그래머한테 만들어 달라 그러고,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실제로 재밌게 만들어 내가는 거, 이런 게 이제 레벨 디자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난이도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할 수 있는 뭐 유즈맵 시스템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구성 요소들을 다른 식으로 이용을 하니까 게임에서 원래 제공했던 스타일이 아닌 유저들이 만들어낸 색다른 스테이지, 완전 다른 게임 같은 스테이지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 블록들이 조금 더 다양성이 있는 형태가 됐다는 거고요. 그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게임 내에서 뒷받침해 줬다는 얘기고요. 자, 레벨 디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컨셉들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레벨 디자인이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이나 팁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자, 레벨 디자인에서는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라는 거는 뭐 원인이 있어야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생깁니다. 이걸 놔두면 떨어지는 이유는 놨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력이라는 게 땡긴다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갑자기 주인공이 혹은 신이 도와주려고 하는 애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신이 와 가지고 싹 도와주고 가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신이 얘를 좋아하고 좀 더 돌봐주기를 원한다라는 설정은 있지만 그거를 현실에서 있는 사람들이 잘 납득을 하고 잘 빠져들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해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이기 때문에 신이 계속 개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고 뭐 연계성도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다른 잘 만들어진 세계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연성이 없이 뭔가가 개입하게 되면은 유저들은 어색함을 느끼고 '아 저게 뭐야. 저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하지.' 주인공에 대한 이입이 더 떨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아까 만들었던 샘플 맵에서도 키를 얻어야만 하는 이유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게 그런 이유죠. 문에 딱 있고 어디선가 봤을 법한 뭐 열쇠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그려져 있으면은 열쇠를 어딘가에서 얻어오라는 것들을 쉽게 추리할 수 있는 거고 문 모양이 아니고 갑자기 돌이 있는데 열쇠를 얻어오면 열려. 인과관계가 좀 약하죠.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스토리와 어울리는 디자인 요소를 가질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밝고 건전한 게임인데 뭐 피 흘리고 나오는 뭐 좀비 같은 거라든가 유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저들의 몰입도를 깨버리고 그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아예 그거를 꺾어 가지고 하는 게임들도 있어요. 굉장히 밝고 건전한 뭐 토끼 같은 애들이 나와 가지고 막 총을 막 쏴 가지고 좀비들을 물리친다라든가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재미의 요소지만 기본으로는 스토리상과 어울리는 디자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레벨 디자인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난이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는 레벨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 대부분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난이도라는 거를 계속 쭉 올려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바로 올려줄 수도 없고 계속 올라가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쉬는 구간들 플로우선이라고 해서 사람이 계속 긴장만 주게 되면은 사람들은 금방 지친다.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게임 중에 실패했던 게임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한 판 하고 나면은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다음 게임을 잘 못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이거 재밌긴 한데 진이 너무 빠져. 이런 게임들은 계속 여러 번 해가지고 수명이 오래 가기가 힘든 그런 게임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새로 다시금 나와가지고 굉장히 뜨고 있는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뭐 집을 꾸민다라든가 소소한 이벤트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게임 내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이런 장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레벨 디자인을 한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일단은 만들어진 구성 요소를 가지고 다 해보고 이거 괜찮겠다 맞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를 진행을 해요. 첫 번째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치상으로 맞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테스트만 엄청 많이 진행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대처를 해보고 이건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요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게임 개발이 1-2년씩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맞는 것인가 뭐 레벨 구간대에 해당 레벨 구간대의 몬스터들과 캐릭터들을 먼저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얘네 뭐 10마리 캐릭터가 스킬 어느 정도 장착한 다음에 그 아이템 어느 정도 장착한 캐릭터가 몬스터와 싸웠을 때 승률이라든가 한 마리 잡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수치상으로 먼저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 이 정도면은 유저들이 조금 힘들게 깰 수 있겠구나. 내 의도랑 맞아. 그럼 그대로 일단 가는 거가 아니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고 간다는 거죠. 수치상으로 맞는다고 해서 재미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재미도 있을 수 있는 레벨 디자인을 꼭 하시려면은 테스트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레벨 디자인이어야 한다.
정말 어렵게 만들려면은요, 패턴도 없고 계속 다양하게 그때그때 유저들의 약점을 찌를 수 있게, 뭐 슈팅 게임 겁나 어렵게 만들면 간단해요. 탄막을 쫙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캐릭터가 캐릭터의 비행기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계속 걔만 쫓아가지고 쏘면 돼요. 계속 쫓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든가. 그럼 난이도는 확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면 재미가 없죠. 대신 무작위로 뿌려지는 어마어마한 탄막이 있어요. 총알들이 한 화면에 뭐 수십 개가 아니고 수백 개가 뿌려질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패턴들이 보여가지고 얘는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중간에 공간이,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면 유저들은 그걸 피하는 데 스릴을 느끼는 거고, 보스 몬스터가 캐릭터보다 엄청나게 강력하긴 하지만 특정 패턴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공을 해서 이길 수 있게 해서 유저들은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레벨 디자인을 해야 되지, 완전히 못 깨는 그런 게임은 게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레벨 디자인을 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 알아두면 좋을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상에 대해서 어떠한 레벨을 디자인했을 때 그거를 클리어했을 때 보상들을 주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적 동기 유발이 되면 보상은 중요치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게임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으면 보상을 별로 안 줘도 그냥 열심히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요즘 게임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내가 성장을 한다라는 느낌도 들고 재미를 느끼면서 지속시키려고 하면은 이런 보상을 주어가지고 계속 동기 유발을 해줘야 되는데, 게임 자체, 이건 내적 동기 유발이 된다는 게임 자체를 재밌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도 해요. 하지만 보상이라는 외적 동기가 게임의 재미를 끌어내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게임 자체가 재밌으면 보상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린애들이 그냥 달리기만 해도 좋아하는데 어른들 그냥 달리기만 해서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럼 보상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좋다. 그냥 정해진 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주고, 이거 깨면 이건 뭐 125원을 얻어. 그러면은 기대감이라는 게 떨어져요. 그래서 뭐 도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내가 이게 이길까 질까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했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어마어마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보상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상자 3개 주고서 그 중에 하나 고르면은, 야, 이번엔 꽝이지만 다음엔 또 좋은 거야. 기대를 하다가 진짜로 좋은 걸 얻으면은 그냥 좋은 걸 얻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레벨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될 것들, 기본 소양. 좋은 아이디어는 관찰에서 나옵니다. 주변의 게임뿐만이 아니고 애니메이션, 영화, 일상생활 모든 것들을 관찰하면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 구성 요소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황당해 보이는 것을 구현할 방법을 찾아라. 일견 황당해 보일지라도 그걸 게임으로 구현할 때 진짜로 재미있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존의 기술로는 안 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게임 내에서 내가 직접 손을 들어가가지고 그걸 조작할 수 있으면 어떨까? 옛날이라면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뭐 VR 장갑 같은 걸 통해서 직접 모션 센서 같은 걸 통해서 게임 내에서 이걸 집어들고 던지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몸 자체가 들어가는 것처럼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가상현실에 가까운 게임들도 나오고 있고, 점점 그것들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배우고 일단은 모방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발전을 시켜 나갈수록 좋은 게임이 나오고요. 다 만든 게 아니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앞서서도 했었죠. 기술적인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뭐 손이 들어가가지고 게임 내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것 같은 느낌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구현이 안 돼요. 그걸 하려면은 장비도 필요하고 기술자들도 많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는 안 돼. 그럼 못 만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레벨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레벨 디자인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감안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들, 갖춰야 될 기본 양식들, 이런 것들 위주로 오늘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할 것들에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떠한 액션을 만들어야 될지,
게임에 적용되는 그런 방법들 위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